네,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연끌 대출, 흔히 연끌이라 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행위를 연끌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 처음에는 연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부풀린 다음에 그때 매수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다 라는 결정을 내려서 최근에 보금자리를 오늘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이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뭐냐?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에 2에서 5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 전세를 못 준다고 합니다. 보통 분양을 받으면 내가 입주할 시점에 돈이 없으면 전세를 줌으로써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양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입주하는 시점에 돈을 다 마련해서 들어가야만 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1풍경채가 최근에 분양을 하였는데 다행히 전월세 금지법 적용되기 하루 전에 공고가 나서 이 법을 피하고 5억 로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1풍경채가 84 타입 기준 8억대고 101 타입 기준 9에서 10억대인데, 만약에 이 제1풍경채가 전월세 금지법을 피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84 타입 기준 8억 5천 평균가 기준 했을 때 계약금 20%면 1.7억, 중도금 60% 중 40% 대출 나오고 20% 개인 마련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1.7억, 잔금 20% 1.7억, 즉 5.1억이 있어야만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5.1억이 안 되면 내가 청약을 받았음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말한 건 서울이니까 비싼 거지. 서울 말고 경기도로 가자. 경기도. 오케이. 자, 경기도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입니다. 최근에 분양하였고 북수원 IC 근처에 있고 위치가 이쪽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6억에 분양되었는데 엄청난 경쟁률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20%니까 1.2억, 나머지 20% 1.2억, 잔금 20% 1.2억, 즉 3.6억이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 있어야만 여기 아파트에 분양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6억이 제가 발코니 확장비나 취등록세 이런 것들 다 안 포함한 순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 치면은 한 3.9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아마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도도 집값이 많이 올라와서 분양가 자체가 절대 싼 편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주담대 DSR 전면 확대, 예전에 LTV, DTI 이런 거 있었는데 DSR까지 지금 전면 확대되고 규제가 빡세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고 대출이 최근 많아지면서 이 대출을 더 쪼인다는 이 정책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전 30살이니까 청약 점수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서울에 추첨제를 분양받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넘고 이게 다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 전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또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이미 비싸요. 매수하든 분양하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개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 요즘 되게 핫한 키워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펀드 매니저들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IMF에서는 벌써부터 너희가 인플레이션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한 거지 아직 정상 수준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 그 시점에 그걸 걱정하여도 늦지 않다,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 역시 경기가 지금 조금 회복했다고 벌써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보다 가치주로 옮겨 타고 이런 거에 대한 벌써 움직임을 급하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오고 있는 거는 앞에 말한 IMF나
이런 비트코인이나 다 공통된 의견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긴 오는데 빠르게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이 속도의 문제지 오는 건 사실이다.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탄력받는 인플레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와 유가가 이미 이 작년 7월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자주 가는 햄버거 맥도날드가 평균 가격을 약 9% 인상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역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고 이걸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밥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집값도 인플레이션 오를 건데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 가격이 줄어들겠지만 이 공급이 증가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인플레이션은 오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최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파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가 지금도 많이 낮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준했을 때 30년 기준 2.5%인데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018년과 19년 들고 왔습니다. 18년 2월 기준 30년 만기로 3.45%, 2019년 30년 만기 기준 3.1%입니다. 지금 2.5% 중반대랑 3% 중반, 3% 초반대랑 차이가 많이 있죠. 이자가 급격하게 오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2.5%의 이자율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돈의 흐름이 정말 빠르고 무서워요. 작년에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막 기사에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엄청 핫했던 이 친구가 있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테슬라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분명 작년 중순만 하여도 이제 전고점 회복했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2020년 말에는 3천 가나 했더니 2021년 초에 3천 돌파하고 비트코인도 이미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돈이 너무 빠르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회사에 가면 주식 얘기, 2차전지 ETF를 넣어야 된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정말로 회사 가면 땡땡 코인이 핫하더라,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벌써 6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들을 때가 한 5천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이미 6천만 원 돌파할 만큼 돈의 흐름이 되게 빠르고 거셉니다. 그 거센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박세익 전무님인데 박세익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주식으로 번 돈은 무조건 부동산에 묻어야 된다. 즉 투자한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모아서 현금을 마련했으면 그 현금을 어디에 쓸까?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쓸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음의 안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주는 이 마음의 안정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10년간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내 보증금이 지금 잘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되게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슈들을 좀 겪으면서 결국에 집값이 내가 지금 산 시점에서 조금 떨어지든 좀 오르든 관계없이 내 집에 사는 게 되게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여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입장을 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도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이 생각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 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돈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